잃어버린 아이. 1991년 1월 29일 화요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는 저녁 무렵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겨울 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이었지만 아직 개학 전이라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마지막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형호 군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9살 소년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웃음이 가득했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내려오고 술래잡기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형호야, 나 먼저 들어간다. 친구 하나가 손을 흔들며 아파트 쪽으로 뛰어갔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형호는 조금 더 놀고 싶었다. 아직 어둡지도 않았고 집은 바로 저기 보이는 아파트 동이었다.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형호는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났다. 엄마는 일찍 들어와야 해라고 당부했었다. 늘 하던 평범한 대화였다. 그러나 그날 저녁 형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놀이터는 텅 비어갔고 형호의 모습도 사라졌다. 누군가 그 순간을 봤다면 낯선 차 한 대가 놀이터 근처에 멈춰 섰던 것을, 그리고 어른 하나가 형호에게 다가갔던 것을 기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다. 오후 7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형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형호 아직 안 들어왔어? 아버지가 물었다.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까 들어온다고 했는데. 놀이터에 나가봐야겠어. 어머니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놀이터는 이미 비어 있었다. 몇몇 아이들이 멀리서 놀고 있었지만 형호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 형호 봤어? 주변 아이들에게 물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경비실, 놀이터 뒤편, 주차장, 상가 앞. 형호가 갈 만한 곳은 모두 찾아봤지만 흔적이 없었다. 오후 8시가 넘어가자 아버지도 합류했다. 이웃들도 함께 나서서 형호를 찾기 시작했다. 밤 9시, 10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형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대기업 계열사의 임원이었다. 냉정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이 출동했고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형호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머니는 계속 울었고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1월 30일 수요일 오전. 따르릉 따르릉. 집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가 급히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형호야? 하지만 들려온 것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차갑고 감정이 없는 목소리.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어요. 어머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당신이 누구예요? 우리 형호는 어디 있어요? 살아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이를 돌려받으려면 돈을 준비해야 해요. 범인은 침착했다. 마치 사업 협상을 하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얼마요? 얼마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서 수화기를 빼앗듯 들었다. 1억. 1억 원을 준비하세요. 1991년에 1억 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액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았다. 알겠어요. 준비하겠어요. 그러니 제발 아이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툭. 전화가 끊겼다. 부모는 서로를 바라봤다. 안도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경찰은 이미 통화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범인은 공중전화를 사용했고
짧은 통화 시간 때문에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그날 이후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어떤 날은 하루에 2번, 어떤 날은 3번. 범인은 돈을 전달할 장소와 방법을 지시했다가 갑자기 바꾸기를 반복했다. 오늘 밤 10시 잠실 주경기장 앞으로 오세요. 아니요, 장소가 바뀌었어요. 강남역 3번 출구로 오세요.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매번 약속 장소는 바뀌었고 현금은 전달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현금 전달 지점마다 잠복했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경찰의 움직임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는 지쳐갔다. 매일 밤 전화를 기다렸고 매일 밤 실망했다. 형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범인은 한 번도 아이를 전화에 대주지 않았다. 우리 아이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제발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애원했다. 나중에요. 돈부터 준비하세요. 범인은 냉정했다. 2월이 되었다. 한 달이 지났다. 전화는 계속 왔지만 형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수십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고 수백 개의 공중전화를 감시했지만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이었다. 부모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다. 전화가 올 때마다 오늘은 형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매번 빈손으로 돌아왔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압구정동 아파트 유괴 사건, 부유층 겨냥한 유괴범의 협박 계속되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온 국민이 형호의 무사 귀환을 기도했다. 하지만 형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3월 13일. 아침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전화가 오지 않았다. 그동안 거의 매일 걸려오던 전화가 이틀째 끊긴 것이었다. 왜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경찰에게 물었다. 경찰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후 이 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88도로 두 카단 둔치를 걷던 한 시민이 배수구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었다. 작은 몸, 차가워진 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다. 그들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동안 찾아 헤매던 그 아이를. 이형호. 옷차림과 신체적 특징이 일치했다. 부검 결과 사망 시점은 유괴 직후로 추정되었다. 즉, 범인은 형호를 유괴한 직후 살해한 뒤 44일 동안 마치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이다. 부모는 병원 영안실로 달려갔다. 흰 천으로 덮인 작은 몸. 경찰이 천을 걷어내자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다. 형호야, 형호야.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말을 잃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차갑게 굳어버린 얼굴. 더 이상 웃지 않는 얼굴.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가 그토록 믿었던 희망은 거짓말이었다. 44일 동안 매일 밤 전화를 기다렸고 아들이 살아 돌아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형호는 이미 첫날 밤부터 이 세상에 없었다. 범인은 죽은 아이를 인질 삼아 돈을 요구했다. 살아있다고 거짓말하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다. 경찰은 전력을 다해 수사했다.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범인의 심리 프로파일링,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전화는 모두 공중전화에서 걸려왔고 목소리는 변조되지 않았지만 정체를 특정할 수 없었다. 현금 전달 장소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인상착의는 제각각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1992년, 1993년, 1994년. 세월은 흘렀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수사를 재개했고 새로운 단서가 나올 때마다 희망을 품었지만 결국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2006년.
사건 발생 15년 만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공소시효 정지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2016년 사건 발생 25년 만에 공소시효가 완전히 만료되었다.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다. 2025년 현재 사건이 발생한 지 34년이 흘렀다. 이형호라는 이름은 여전히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름 중 하나로 남아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개구리 소년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으로 기억된다. 당시 9세였던 형호는 만약 살아있었다면 지금 43세가 되었을 것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은 1991년 1월의 어느 겨울 저녁 압구정동 놀이터에서 사라져버렸다. 범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시 평범한 얼굴로 우리 옆을 지나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걸까?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딘가에 진실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밝혀질 것이다. 이형호 사건은 단순한 유괴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파괴였고 한 시대의 공포였으며 한 사회의 상처였다. 사건 이후 부모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칩거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형호의 사진과 추억뿐이었다. 사회는 변했다. 부모들은 아이를 혼자 놀게 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아파트 단지마다 경비가 강화되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교육이 학교에서 의무화되었다. 경찰 시스템도 변했다. 유괴 사건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졌고 전문 협상팀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도 형호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형호를 기억한다. 잃어버린 아이, 돌아오지 못한 아이. 그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악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형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형호, 1982년생. 1991년 1월 29일 실종. 1991년 3월 13일 발견. 영원히 9세로 기억되는 소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